네,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접어들어서 요즘 많은 이슈들이 더 와글와글합니다. 지금 미국 대선 관련해서 여러 뉴스도 좀 등장을 하고 있고 수급적인 면에 있어서도 오후장 지금 접어들어서 더 급격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요. 하나씩 차분하게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죠. 마감까지 40분이 남아있는 상황 두 프로 모시겠습니다. 이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하이투자증권 이동근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체크해 볼 부분은요. 일단 시장 분위기 봤을 때 외국인이 그래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는 좀 뺐잖아요. 근데 오늘은 다시 들어옵니다. 외국인도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지금 시장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렇다면 들어왔다라는 거고 무엇을 사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총 큰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삼성전자 담습니다. 역시나 오늘 개장부터였죠. 또 통과했다라는 뉴스, 아니다라는 뉴스가 한 번 잃었던 삼성전자 오늘 좀 매수 물줄기 들어가고 있고요. 완성차 중심으로도 지금 매수, 알테오젠, LG전자 등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살펴볼 KB금융까지 보여집니다. 기관은 어디 쪽 보고 있을까요? 역시나 완성차 쪽에서 기아 보고 있고 금융주 보고 있고요. 방산 쪽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뭐 바이오도 보이나 반도체는 딱히 보이지가 않아서 외국인과 기관이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네요. 이 부분부터 점검 받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동근 팀장님부터 이야기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 사실 올랐거든요. 근데 반응이 없습니다. 이건 어떤 현상이라고 보세요? 이게 변압기처럼 우리도 실적 제대로 확인하고 보겠다라고 읽혀지는 시장일까요? 반도체요. 사실 그거보다는 저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테크주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의 시각이 조금 조심스러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지난주에만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9%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뭐 반도체를 축으로 한 IT 업종에 대해서 차익을 실현하려는 욕구들. 물론 그것은 일단 어떤 정치적인 이슈부터 좀 시작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트럼프 후보 또 이제 사퇴하기 전에 바이든 후보 일제히 좀 반도체를 좀 때리는 듯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사실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이제 테크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에 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일단 뭐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를 축으로 해서 이제 그 테크주들이 일제히 반등을 했는데 결국 그러한 반등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의 차원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증시도 이제 오늘 출발은 그렇게 했어요. 출발은 이제 반도체 업종이 일제히 좀 반등을 했는데 결국 이런 반등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몇몇 종목들은 오르는데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초가보다 지금 다 밀려 있다라는 상황인데 결국 그러한 흐름을 나타낸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러한 테크주들의 흐름에서 조금은 일단 자신감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러한 좀 시장의 흐름을 연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종목별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되실 거예요. 그동안 올라왔던 데에 따른 피로도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할 말이 없거든요. 업황 좋은 거 다 알았는데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피로도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이 부분인데요. 자, 이건희 대표님 그 와중에 SK하이닉스, 모건스탠리 쪽에서 반도체를 포함해서 한국 기술산업 전망을 좀 하향 조정했다더라. 이게 오늘 발목을 좀 잡는 걸까요? SK하이닉스를 추천주에서 모건스탠리에서는 제외를 했다라고 하죠. 반면에 아모레퍼시픽을 또 편입했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유 들어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 반도체는 또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저변에 깔린 명분이었습니다만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바뀐 건 없는데 네. 심리가 바뀐 거죠. 심리. 예,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심리 오늘 HD 현대 일렉트릭을 보면 그게 확연히 나오는데 최근에 뭐 망한 것처럼 빠졌죠, 갑자기. 맞아요. 예, 근데 실적 나오니까 갑자기 한 번에 올리죠. 그 이상으로 이제 고점을 만들어 버리는데 그게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시장의 예상보다 뭐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하면 또 다시 24만 원까지 복귀가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미국의 흐름을 보면 엔비디아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지만 지금 다시 또 ARM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퀄컴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고요.
어제도 이제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이라든지 시놉시스 같은 이제 아예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들이 오히려 이제 설계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들이죠, 반도체. 그쪽이 주가가 좋았습니다. 4% 이상 올랐는데 그 이유는 결국엔 지금은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을 좀 찾는 노력이 좀 있고요. 우리나라는 관련된 기업들이 거의 없죠. 그럼 그냥 LP, DDR 뭐 정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 오히려 이제 레거시 쪽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거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하이닉스의 실적, 한미반도체의 실적, 이수페타시스의 실적 이걸 확인해보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좀 강한 것 같고요. 트럼프 트레이딩 때문에 빠졌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트레이딩이 종료되면 다시 올라올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결국엔 정치적인 이벤트, 이제 귀에 관통상을 입은 후부터 그 다음에 바이든의 사태까지 한 일주일간의 굉장히 격변기 동안 지금 조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어제 미국 시장은 이제 일단 돌렸습니다. 테크 주기를 돌렸고, 그 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딩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국면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지금 또 부통령이 다시 또 이제 해리스 씨가 이제 다시 또 올라오고 있죠. 지지율이 결집도가 높아지고 있고 후원금도 많이 모이고 있고, 그러면 이게 또 박빙이다. 뭐 여론조사는 이제 1.9%까지 뭐 쫓아왔다, 1.7%까지 쫓아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또 판단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엔 이게 처음에는 정치적인 이슈로 굉장히 흔들리다가 점점 주식시장에서 그 영향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시면 되고 없는 분들은 오히려 사야 된다.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두려워서 만약에 못 사면 또 24만 원 가면 또 사고 싶죠. 예, 그게 항상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회사가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사람들의 공포감이 좀 생긴 거죠. 미국 테크주도 저렇게 빠지는데 우리나라 같이 빠지는 거 아니야? 뭐 밸류가 많이 반영됐어. 갑자기 많이 반영됐다고 얘기가 나오죠. 빠지니까 그렇게 얘기 나오는 겁니다. 예. 올라갈 땐 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현대 일렉트릭 어제 많이 빠지니까 좀 과하게 올랐습니다. 예, 좀 조심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또 뭐라 그럴까요? 똑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40 갑니다. 예, 이거 뭐 사이클이 아직 6년이 남았답니다. 뭐 이러면서 또 다시 얘기하겠죠. 그게 전문가들도 빠질 때는 부정적이 되고요. 올라갈 때는 긍정적이 되는 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은 그래도 업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위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고 변압기에서 확인했듯이 실적을 확인하니까 물론 그 전에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센티가 꺾여 있었을 때 실적이 나타나니까 슈퍼맨처럼 튀어오르더라. 그런 분위기 반도체 쪽에 있어서도 비슷한 기류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 한 켠에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삼성전자를 외국인은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노이즈가 좀 있었긴 했는데요. 팀장님. 그렇다면 이제 아직까지 삼성전자 이런 센티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 삼성전자에 바라보는 그 퀄 승인 기대 그리고 레거시단에서 어느 정도의 업황을 우리가 개선세를 확인할 수 있을까? 아직 건재하다라고 보십니까? 그 기대감은요? 사실 삼성 뭐 앞에서 이제 대표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바뀐 건 없죠. 예. 펀더멘털의 측면이라든가 뭐 이러면서 바뀐 건 없고 투자 심리의 문제가 지금은 뭐 절대적으로 작용을 하는 시장의 움직임인 거고요. 사실 다만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최근 며칠 동안 좀 매도를 하다가 오늘 다시 매수로 돌아섰고요. 뭐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이런 그 수급 자체도 사실 외부적인 변수에 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좀 지수가 빠지면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것으로 해가지고 좀 약간 펀드의 어떤 이런 그 수익률을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만 다시 이제 8만 원대 초반 뭐 어제 8만 3천 원까지 좀 종가 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 그렇다면 이제 8만 원대 초반에서는 삼성전자는 뭐 매수의 그 어떤 그 입장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요. 저도 이제 대표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사실은 결국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단순히 반도체 업종뿐만이 아니라 지금 실적이 따라올 수 있는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은 눌림목을 줄 때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지금 담아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이제 뭐 이런 뭐 H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이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실적 계속해서 우리가 실적을 얘기했잖아요. 사실 네. 실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부분에서 이제 주춤했다가 실적이 발표가 되니까 이제 거 봐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지금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고 결국 SK하이닉스의 실적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SK하이닉스 종목의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그 글로벌 반도체 입장에서도 중요해 보여요. 지금 이제 HBM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이제 리드를 하는 기업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굉장히 전체적인 반도체 업종에 있어서 좀 중요해지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믿을 건 넘버, 실적이다.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는 하나의 내러티브와 실적, 넘버와의 싸움이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 배반하지 않을 것은 실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확실한 쪽에서 눌림목이 나타난다면 공략 포인트 삼아볼 수 있겠다. 좋습니다. 삼성전자 쪽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사인을 주셨는데요. 그럼 이쪽이 좀 궁금해집니다. 소부장 투톱,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종목이요. 자, 이건희 대표님, 이전부터 이 두 종목에 있어서는 그래도 강력하게 뭐 홀딩 의견을 좀 주신 바 있는데요. 지금 전략 변경 상 없는지, 뭐 하이닉스에 대한 강력 매수 의견이시라면 이쪽도 변경 없으실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일단은 네. 지금 오늘 두 종목이 흔들리는 이유는 예. 사실은 이제 올라갔다가 빠졌죠. 맞아요. 하락했다가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마이너스로 빠지면서 같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걔를 좀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삼성전자가 또 뭐 통과했다, 뭐 아니다, 뭐 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흔들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그냥 뭐 노이즈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한미반도체 최근 이제 흐름 보면 공장 더 증설해서 내가 지금 장비 빨리 더 납품하겠다. 그래서 올해 이제 삽떠서 내년에 삽떠서 내년 말에 완공하고 26년부터는 맞아요. 한마디로 많이 예. 만들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큼 오더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 땅을 사면서 공장을 추가 증설한다는 거는 확실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렇죠. 비용이니까. 예, 그것도 비용이고 그래서 바로 이제 붙어 있는 인근 땅을 지금 바로 구입을 해서 지금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자신감을 표명하는 거고요.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도 보면 사실은 한미반도체는 19만 6천 원에서 지금 15만 원 밑으로 빠졌다. 그러면 19만 원대에는 30만 원 가면 얼마 수익이 안 나지만 지금 30만 원 가면 2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럴 때 보면 최근에 한 15만 원대, 14만 원에서 15만 원대에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묶여 있다가 한번 튀었다가 다시 제자리 온 건데 뷰는 바뀐 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자리도 여전히 없으신 분들은 더 매수하실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회사 이제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인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거는 뭐 하이닉스와 관련도 없고 맞아요. 사실은 엔비디아랑 구글이랑 뭐 마이크로소프트랑 이런 회사들이 사가는 겁니다. 구글이 TPU 많이 만들면 얘네 보드 사갖고 와야 되고요. MLB 사갖고 와야 되고 엔비디아도 사갖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다 고객인데 여기는 지금 뭐냐면 1분기 때 실적을 보여주고 탐방 갔다 오고 나서 얼마 전에 보고서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격이 너무 좋다. 그게 이제 1분기 실적에서 이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매출이 증가폭보다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컸습니다. 그러면 2분기 때 만약에 이게 생각보다 시장에서 캐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 이 공장 뭐 지은 거에 대해서 공장 하나 더 증설한 거에 대한 물량이 반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이게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걸 한번 확인할 겁니다. 그럼 그 숫자를 확인하고 나면 그때 그랬지 맞아. 벌써 까먹은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자리는 또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보고요. 제가 이수페타시스 말씀드릴 때 항상 말씀드렸던 게 변동성 생각보다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리는 44만 7천 원대면 저는 매력적인 자리까지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자리에 있어서 괜찮다. 오히려 살 수 있다면 지금 자리가 또 싸게 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시간 지나고 보면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소부장 투톱까지 점검 받아봤고요. 오늘 오후장의 스타 종목은 HD 현대
일렉트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예상치의 더블입니다. 엄청났죠. 그러니까 모두가 입을 쩍 벌리게 했고요. 거래대금 상위 3위에 현재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도 따라갔고요. 온갖 전기, 전선주까지 나도 앞으로 기대감 받아갈 수 있겠지 눌린 자리에서 다시 튀어오르는 흐름입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기관 쪽에서 매수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자, 다시 실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되었다라는 평가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희 팀장님, 그렇다면 사실 HD 현대 일렉트릭 쪽이 앞으로 실적의 대표주로서 벤치마킹 성격으로서 쭉쭉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오늘 좀 실렸거든요. 추가 움직임 어떤 전망 내려주십니까? 사실 제가 이제 그 전력 설비 이전에도 한번 얘기를 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대장주 중심으로 좀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참 이런 경우들이 잘 없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이렇게 좀 뭔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물량도 많고 이런 대형주들이 오히려 주가의 흐름을 더 강하게 끌어낼 때가 많아요. 최근의 흐름이. 뭐 오늘도 보면은 이런 전력 설비 주들을 이끄는 게 두 종목이잖아요. HD 현대 일렉트릭하고 LS 일렉트릭인데 거기 뭐 가장 규모가 큰 두 회사가 지금 시세를 이끌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실적이라는 부분에 시장이 주목을 하는 거고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결국 이런 종목들을 미리 좀 주가가 끌어올려진 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어떤 기대 심리가 작용을 했는데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은 부분은 이제 결국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그런 우려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우려를 부식시켜주는, 그러니까 완전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특히 이제 저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HD 현대 일렉트릭도 중요하지만 LS 일렉트릭의 차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차트의 모양을 보면은 정말 눌림목을 기가 막히게 좀 주고 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HD 현대 일렉트릭은 좀 꺾이는 모양이 나왔다가 오늘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LS 일렉트릭은 상대적으로 차트가 굉장히 좀 안정적인 조정 이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선을 안 깬 상황에서 이제 오늘 또 장대 양봉을 세우나. 물론 LS 일렉트릭은 이제 향후에 실적이 나올 겁니다. 물론 이제 기대감이 높아요. 여기도 미리 오늘 좀 반영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전력기기주들은 결국 이들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가 된 부분, 이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오늘은 이렇게 이제 이 실적을 가지고 주가가 다시 신고가를 형성하는 그런 종목들이 발생을 하는데,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자, 실적까지 다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은 뭐냐는 거죠. 결국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러한 실적의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오늘의 물론 시세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흐름을, 주가의 흐름을 이어주기 위해서는 결국 향후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부터는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실적이 이렇게 뒷받침되다 보니까요. 흐름 굉장히 멋집니다. 진짜 멋지다. 전력기기야 라고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 시장. 앞으로의 넥스트도 어느 정도일까요? 이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증권사도 바빠지지 않았을까요? 이제 밸류 다시 계산할 거고 목표 주가 쭉쭉 올리지 않을까. 솔직히 어디까지 밸류 적용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건희 대표님? HD 현대 일렉이나 LS 일렉이나, 지금 LS 일렉은 심지어 MSCI 편입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그 기대감이 더 오늘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지금 현재는 계속 이게 이런 섹터들, 특히 이제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섹터들이죠. 지금 보면 이런 쪽은 결국에는 이제 실적을 확인하면서 계속 밟고 올라가는 후행적으로 주가가 간다 그러죠. 이럴 때. 그래서 물론 선행적으로 처음에 올랐다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의구심이 듭니다. 아, 이게 진짜 여기까지 이게 선반영 너무 많이 시킨 거 아니야? 근데 성장률이 여전히 좋네. 이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올해 이제 작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영업이익이 날 걸로 지금 보고 있고, 그걸 이제 밸류에이션 계산해서 앞으로 성장도 하니까 곱하기를 더 많이 해주는 건데, 내년에도 이어지고 후년에도 이어진다라고 하면 물론 성장률이 둔화는 하겠지만 완만하게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부담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작은 종목 중에 재룡전기 같은 경우가 오늘도 한 13% 올라왔는데, 재룡전기가 한번 뭐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39% 이렇게 나옵니다. 현대 일렉트릭은
뭐 10%대 후반 정도, 15에서 18% 정도 받는 영업이익률이 나오는데 재룡전기도 생각보다 그러면 싼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었는데, 근데 지금 보면 재룡전기도 똑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학습 효과가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삼양식품도 1분기 실적 발표 네. 나오고 확 올랐습니다. 맞아요. 용심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하나가 뭐였냐면 화장품이었습니다. 실리콘투가 실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래서 주가를 막 올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전히 이제 후행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는 여기는 이제 지표를 보고 실적 나온 거 확인하고 다시 계산하고 또 다시 계산하고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다. 반도체는 좀 약간 선행적으로 올렸죠. 이제 그 예. 사이클 자체가 올리고 숙제를 또 다시 잘 그동안 우리가 선행했던 것만큼 올라왔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여기는 설마 여기까지 가겠어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가면 또 올리고, 이런 형태로 실적을 제가 밟고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지금 화장품이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 식품주들도 2분기는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정체로 보고 있는데 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죠. 그러면 그때 실적 발표 날 잘 보셔야 된다, 오히려. 그래서 최근 실리콘투도 다시 올라오고 있고 화장품주들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양상이 이거는 똑같은 흐름으로 가지 않겠어? 라고 지금 다들 예측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좀 투자에 조금 더 편하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주식이 무조건 선행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하시면 안 되는 게 네, 그러네요. 예, 밟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력기기가 그랬고 라면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것들이 다 화장품도 주도를 그랬고. 했고요. 화장품도 그랬죠. 실적을 밟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간다고? 라고 했을 때 주가는 더 폭발적으로 실적 확인 후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부터 성장성 어느 정도 확인하고 난 이후부터는 완만한 상승세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사실 HD 현대일렉은 5년치 일감 이미 확보했다라고 올 초부터 얘기 나왔었잖아요. 쭉쭉 실적이 반영되고 있네요. 자, 팀장님 여기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LS 일렉트릭이 HD 현대일렉보다 더 차트가 예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LS는 차트가 지금 어떻다고 보세요? 그냥 LS 말씀하시죠. 예, 예. 지주, 예. 사실 뭐 오늘 같이 좀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네. 단기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게 그쵸. 뭐 사실 이제 한 15만 원대 후반까지 갔다가 12만 원대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한 20% 이상 단기적으로 이제 급락을 했죠.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다시 한번 이전 저점 부근까지 내려온 거죠. 이전에 네. 5월 달에 한번 고점을 찍고 나서 거기서 이제 한 13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결국 그 저점을 살짝 깼다가 지금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 뭐 지금 글쎄요. 이제 어느 정도 또 이 정도면 또 이제 한번 단기 바닥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이제 또 한번 뭐 사실 LS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렇게 뭔가 전력기기 관련된 쪽으로도 이제 우리가 분류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주회사로도 분류할 네.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밸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연관된 또 그런 부분하고도 또 이제 그런 것들로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좀 뭐 저는 이렇게 좀 오히려 좀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는 이런 종목은 좀 장기로 보고는 지금 담아보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LS 일렉트릭 대비해서는 그렇게 상방으로의 변동폭이 크지는 않지만 장기 호흡의 관점에서는 LS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판단 들어봤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보니까요. 오늘 멋진 종목도 눈에 띄네요. 알테오젠 현재 3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관 또한 사고 있으니 이게 흐름이 양매수 움직임과 함께 오늘 그간 만들었었던 이 박스 라인의 상단을 바로 추격까지 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여러분 8% 가깝게 올랐어요. 다시 한번 30만 원 가는 거 아니야?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자, 이건희 대표님 늘 강조해 주셨죠. 알테오젠은 이러다가 또 언젠가 가는 거다라고. 근데 오늘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8%나 가네요? 일단 뭐 기대감이고 그동안 이제 바이오 전반적으로 지금 뭐 바이넥스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만 보셨던 분들은 뭐 생물 보안법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좀 약간 매기가 쏠렸죠. 예.
쏠렸는데 그 사이에 또 뭐가 핫했냐면 비만 치료제가 핫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고요. 상대적으로 바이오텍 기업들은 약한 흐름을 이어갔는데 일정이 생각보다 없고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되고 그나마 좀 잘 유지해줬던 게 8월 달에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유한양행의 렉나자 발표 때문에 유한양행은 잘 움직임이 있었는데 RTO젠 보면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은 꾸준히 지금 14%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안 판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러면 연초에 10% 미만이었는데 지금 14%까지 보유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또 하나 그리고 지금 9월 여긴 2달 남았죠. 9월 23일인가 9월 23일 날 키트루다 SJ형에 대한 임상 3상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결과가 발표될 텐데 머크가 그 사이에 계속 정보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잘 버티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다이치 산키오 관련돼서 ADC 추가 계약이 충분히 나올 거라는 또 기대감이 또 있고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른다. 근데 이게 곧이라고 하는데 항상 기대하는 시장의 기대는 항상 빨리 나오길 바라는데 이게 뭐 내일 당장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뭐 봄인가 기억하는데 한 3월 달인가로 기억하는데 일본어 잘하는 직원을 뽑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보면 지금 자리는 박스권을 뚫고 나가냐의 여부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발표 나기 전까지는 29만 원 찍으면 빠지고 예, 뭐 조금 많이 빠진 것 같으면 올리고 지금 계속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상태를 벗어나는 건 어떤 모멘텀이 발생되면 확 벗어날 수도 있다. 박스를요? 박스를 뚫고 이제 올라가겠죠.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마지막으로 사실 분들은 사시고 아니면 보유자 영역으로 그냥 놔두시는 게 자신 없는 분들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바이오는. 왜냐하면 여기에서 뭐 당장 안 나오네 그러고 팔면 그냥 뭐 한 20, 30% 조정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아시는 분들만 접근하셔야 된다. 이 박스 상하단의 자리에서의 등락은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이제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발표들을 맞닿게 될 경우 박스 돌파까지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잘 알고 공부가 되어 있다라면 알테오젠 지금도 막차 탑승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프로와 함께했습니다. 이건희 대표, 이동근 신사업 추진팀장님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